네, 이제는 두 번째 단원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원인 한국문학의 범위를 하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굉장히 불행한 일이 터졌습니다. 선생님이 쓰고 있던 앱이 무료 앱을 쓰고 있었는데, 딱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아직 중간고사를 보기 전인데요. 이거를 찍으려고 앱을 여는 순간 사용 기간이 만료됐다고 뜨는 거예요. 무료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앱을 막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앱 없어서 결국 선생님이 유료 앱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썼네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도 여러분들이 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선생님이 어디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기를 길게 써야 되는 거는 블루투스 키보드로 한글로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품인 탐진초녀를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한국문학의 개념과 갈래라고 하는 단원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감상을 하고 한국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한문을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문 잘 못 읽죠?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로 사이즈인데 가로 사이즈는 나오죠? 참 신기하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키우고, 자, 그러면 일단 탐진초녀라고 하는, 아이고 없어지네. 자, 탐진초녀라고 하는 건데 정약용이 썼습니다. 코 막히네요. 일단 읽어볼까요? 자, 면포 신치 설양선, 자, 황둘의 박이방전, 누전 독세 여성화, 그 다음에 삼월 중순 도발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 적어줄게요. 자,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줄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독촉이 성화가 같이 파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자, 이렇게 한시를 썼는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이 한시는 사실상 시조나 가사보다도 사대부들이 더 많이 쓰던 갈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시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한국문학인가를 좀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하얀 무명, 왜 이렇게 크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자, 또 이게 굉장히 진하네요. 앱을 새 걸 썼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냥 합시다. 자, 새로 짜낸 무명. 자, 요것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짠 무명일까요? 자, 이건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자, 농민이 짜놓은 거겠죠? 네, 농민이 짠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이 줄 돈이라고 누가 뺏어가요? 황두가 뺏어가네 라고 써 있습니다. 황두는 벼슬 이름인데 여기서는 지방 가는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자, 누전 세금 독촉. 자, 누전됐다는 것은 토지대장에 누락된 전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책임인데 이것까지 걷겠다고 난리라는 거죠. 네. 사이즈가 참 안 맞네요. 네,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요거는 부당한 조세제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부당한 조세제도. 요거는 부당한 조세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당한 조세제도. 누구한테만 좋은? 단가놀이한테만 좋은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곡선, 세곡선은 어디로 하는 거죠? 세곡선은 자꾸 이렇게 위로 붕 뜨는데, 자, 중앙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좋은 선이죠. 좋은 선 배웠죠? 네, 좋은 선이 세곡선인데, 요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 이렇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지방간이 횡포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죠. 과연 이 한시를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요? 표기, 수용자, 생산자, 작품 내용으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졌지만 수용자는 한국인이고요. 역시 생산자도 한국인이에요. 작품 내용도 우리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한국 문화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갈래는 당연히 한시고요. 그 다음에 칠원절구입니다. 7글자로 되어 있고 기승전결이 기승전결이 나타내는 행이 4개밖에 없죠. 성격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발적이면서 연대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쓰여진 한시입니다. 제재는 가렴주구고요. 가렴주구 써줄까? 자, 가렴주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등골 빼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제는 탐관오리들의 횡포 고발과 농민 생활의 고초입니다. 이것도 좀 써주면, 자, 탐관오리들의 횡포 고발과 농민 생활의 고초.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특징은 일단 굉장히 사실적이죠. 사실적이고, 첫 번째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직유법과 도치법이 보입니다. 세 번째 다산의 애민전신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직유법과 도치법.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적이라는 것은 농민들의 고달프고 눈물겨운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직유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눈결같이, 눈결같이라고 하는 부분에 직유법이 있고요. 마지막 행과 그 앞에 있는 세 번째 행이 도치돼 있죠.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누전세금 독촉이 성과 같이 급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죠. 왜? 농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자체가 다산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두 작품을 할 건데요. 한림별곡 하겠습니다. 한림별곡은 대표적인 경기체가입니다. 여기도 써있죠? 여기 써있습니다. 네, 경기체가라고 써있죠? 경기체가입니다. 그래서 무신주권하의 문인들의 자기자랑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반부와 이렇게 마지막 3회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까요? 원순문, 인노시, 공로사륙, 리정원, 디나님, 상운주필, 둔기대척, 광균경이, 양경시부, 위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금옥사의 옥수문생, 금옥사의 옥수문생, 위날조차 몇 분이 있고.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아니,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술적인 부분 하고요. 네, 교술적인 부분 하나. 이게 자체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교술적인 부분 하나. 막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서정적인 부분으로 두 개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교술적인 부분이란 것은 사실을 그대로 쓰여 내려간 것을 교술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 변려문, 이규보 진알림의 쌍운주필, 그 다음에 유춘기의 대책, 민간군의 경의, 김양경의 시부.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문장으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원순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이인로가 제일 유명해요. 그 다음에 사륙변려문이라고 하는,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옆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공로가 제일 잘 씁니다. 그리고 이규보와 진아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쌍운으로 둘이서 아니죠. 쌍운이라고 운을 두 개로 한 것을 써내려가는 글은 이규보와 진아님이 제일 잘 써요. 대책이라는 것도 유춘기가 제일 잘 쓰고, 경이라는 것은 민광균이, 시부는 김한경이 잘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고려 후기에 무신집권하의 문인들이에요. 나중에 누가 된 애들? 그렇죠. 신흥사대부들이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네들이 이걸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쭉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요? 시험장의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감정을 토로하죠. 그래서 서정적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위의 죽순같이 금목사의 옥순문생 이거죠. 금위의 같은지 늘어선, 금위의 죽순같이 늘어선 문화생들. 날 따라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림의 제유라고 여기 써 있는데, 네, 한림의 제유라고 써 있는데, 한림이라고 하는 한림학사인가요? 거기 안에 있는 여러 제자예요. 유생들, 여러 유생들이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래 부르면서 서로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 경기 어떠한 있고라고 하는 말 때문에 경기체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흥사대부 계층의 능력과 삶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의 표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체가는 이렇게 여기에 교술적인 부분과 서정적인 부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그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작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기체가 하면 한림별고만 대부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작품을 서정서가 극으로 나눴을 때 어느 갈래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셋 중에 뭐에 가까울지. 그럼 교술 작품을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조별 활동을 해보신 다음에 발표하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예시답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에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일단 쭉 늘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이고. 자, 갈래는 경기체가고요. 성격은 귀족적, 과시적, 향락적입니다. 술자리에서 하던 거거든요. 구성은 전체 8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은 전대절 4행과 후소절 2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대절이 글씨가 이렇게 파랗지? 네. 전대절이 바로 교술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대절이 서정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준 거는 1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부에 대한, 네, 명문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제는 신흥사대부들의 긍지와 풍류에 대한 겁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 신흥사대부들의 자부심과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자어의 나열을 통해서 지식을 과시합니다. 지식을 과시하고요. 세 번째는 한자의 배열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둘 다 배열에 대한 거죠. 배열. 왜 이래? 한자어 나열을 통해서 썼잖아. 자, 한자어 배열을 통해서 운율을 맞추고 있고 음절수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왜?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보면 알다시피 운율, 그러니까 한시처럼 운율을 맞추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뭐 잡담도 많았고 중간에 실수한 것도 많았는데 가볍게 오늘 이 정도로 첫 번째 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